번째 콜레라 환자가 거제에서 추가 확인이 되면서 보건당국은 물론 지역사회로의 유행도 우려돼 비상에 걸렸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지는 조선업 희망센터가 개소했습니다. 폭염으로 성수품의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이면서 소비자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가을 전어, 폭염으로 전어 출하가 빨리 되면서 마산 어시장에선 축제가 한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최근 15년 만에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두 번째 콜레라 환자가 거제에서 추가 확인이 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다 보니 지역사회로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거제시 보건소. 두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거제시에서 거주하는 73세 할머니가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은 할머니는 지난 13일 낚시로 잡아온 삼치를 14일 교회에서 지인 11명과 다 같이 나눠 먹은 뒤 15일 오전부터 설사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 낚시로 잡은 삼치를 드시고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거동이 활발하지 못하신 분이어서 다른 외식력이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가온식품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다에서 어느 정도 비브리오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삼치를 우선적인 추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단정하진 않습니다. 콜레라 확진을 받은 할머니는 17일 거제시 인근 병원을 찾아 입원했고 일주일 뒤인 24일 상태가 호전돼 퇴원한 상태입니다. 같은 날 삼치를 나눠 먹은 11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고 현재로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콜레라균이 지난 8일 거제시를 다녀간 첫 환자와 같은 유행인지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지문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와 거제시는 콜레라 대책반을 편성하는 한편 긴급 상황실도 확대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살펴볼 때는 산발적인 환자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단 발병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현재 집단 발병을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발적인 발생도 그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급적 계도를 많이 하고 그다음 위생을 강화해서 산발적 발생도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콜레라 환자가 거제시에 발생함으로 인해 보건당국은 여러 번 설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개소식이 25일 거제에서 열렸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개소식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거제 지역에도 조선업 희망센터가 설치된 겁니다. 조선업 희망센터에서는 조선업종 실직자와 실직 예정자 가족의 생계 안정은 물론 재취업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되는 조선희망센터는 우리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 또 우리 거제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조선업 퇴직 근로자들에게 생계 안정뿐만 아니라 또 재취업의 미래까지 원스톱 지원을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업 희망센터에 방문하면 상담과 훈련, 취업 지원 순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이나 희망임금,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구직 상담을 진행한 후 취업을 알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 대해선 심리 상담과 금융 상담 등의 복지 서비스와 직업 훈련 등의 재취업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개소가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조선 근로자에게 희망의 정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한 달가량도 채 남지 않은 추석, 폭염으로 성수품의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농수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덩달아 시민들의 부담감은 더해졌습니다. 특히 한 달여도 채 남지 않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감은 배로 작용합니다. 수산물의 경우엔 최근 폭염으로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 어류들이 집단 폐사하면서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이달 말부터는 안정될 전망이지만 더위가 지속될 경우엔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금은 현상 유지가 돼 가는 거고, 앞으로 조금 날씨가 더 이래 따뜻하니 가물어지고 대목이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조금 오른다고 봐야지, 지금 현 시세, 이 시세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지. 사과의 경우엔 8월 초 10kg에 19,703원에서 22일 기준 29,734원으로 만 원이나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배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9%가 상승해 10개에 3114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밤 기온도 25도를 웃돌면서 기온차가 없어 생육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과일과 채소 작황도 나빠졌습니다. 집단 폐사 피해는 돼지와 닭, 오리 등 축산물의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올해 유독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는 데다 올해 추석이 빨라 당분간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 추석에는 사과와 배 등 주요 성수품 가격이 20%에서 많게는 25%가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과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해 비축 물량을 추가로 공급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을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은 어려울 듯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가을철 별미로 알려진 전어는 깨가 서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올해는 폭염으로 수온이 오르면서 전어 출하 시기도 일주일가량 빨라졌습니다. 마산 어시장에서는 일찌감치 찾아온 전어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 가을 대표 생선인 전어. 아직도 30도가 넘는 여름철이지만 수족관에는 갓 잡은 싱싱한 전어를 볼 수 있습니다. 고수온으로 먹이가 풍부해지면서 전어의 출하도 일주일가량 당겨졌습니다. 손님상에 올라갈 전어를 손질하는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해 보입니다. 상인들은 일찌감치 찾아온 전어가 지난해보다 살이 통통하고 맛있다고 말합니다. 뼈가 연하고 맛이 있습니다. 장이 그래도 원래는 날이 더워도 전어가 올라오고 하니까 고소합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발길을 돌린다는 전어구이도 하루에서 노릇노릇 구워집니다. 26일 개막한 마산어시장 축제에는 일찍 찾아온 전어를 맛보고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평소에 전어를 좋아하는데 전어철이 와서 좋은 것 같아요. 전어는 깨가 서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소한 맛이 일품이지만 맛뿐만 아니라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전어 요리와 전어 잡이 체험, 어시장 가요제 등을 즐길 수 있는 마산 어시장 축제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 지역 고등학생 꿈다락 토요학교 학생들의 발표회가 지난 주말 창동극단 상상창고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연극이라 더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주여진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토요일 오후, 창동에 있는 극단 상상창고에 학생들이 하나 둘씩 모여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3개월 동안 연습한 것을 청소년 A가 발표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기획하고 만든 별똥별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이 작품의 간략한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일단 선아라는 친구가 주인공이고요. 선아는 연극과 공부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는 친구죠. 그래서 자신은 연극이 하고 싶은데 엄마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속이 상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가출 아닌 가출을 하게 되어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저도 그런 내용에 좀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품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로 만든 별똥별 연극을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용서해주면 이런 놈들이 숙제를 할 것 같아? 니네들 뭐 하느라고 시킨 공부를 하네? 한심하다 한심해. 그래도 입에 살아가지고 뭐가 어째? 토요일마다 학생들은 시험이다 학원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지만 서로 함께하고 무대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연극이 끝나고 무대 조명이 하나 둘씩 꺼지고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들은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연극 무대든 인생의 무대든 학생들에게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꿈이 펼쳐질 무대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방송 시민기자 주여진입니다. 경남도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 동안 추석절 공직기관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 활동에 나섭니다. 도는 감사관을 중심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87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장 출입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향응과 금품, 선물 수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 암행어사의 제보사항에 대한 현지 감찰과 함께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세심히 들여다보고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 문책해 도내 공무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와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이 회화면 사무소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은 신축 중인 회화면 사무소 주변에 길이 260m에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필요하지만 설계 당시 주민 동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고 군이 제시한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되면 회화 제1교회 가운데로 도로가 나면서 교회가 양분화될 수 있다며 일부 계획 수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도시계획도로 노선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을 설득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러 차례 동 통폐합을 시도했던 창원시가 올해 또다시 인구가 적은 동을 통합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안상수 시장이 동 통폐합 검토를 지시한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해 시는 일단 통폐합의 기준을 10,000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외에도 기본적인 방안을 이달 안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올해 12월까지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구역 조정 대상 주민 설명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확정 후 10월께 개정안을 입안해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2017년 1월 새로운 동을 개청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곳을 중개사법 위반으로 6개월간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경남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소에서 13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반드시 필요한 공인중개사의 자필 서명과 도장 날인 누락, 거래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미보존, 중개보조원 영업행위 등입니다. 한편 군은 적발된 업소에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간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6) 창원국제자동차 부품 산업박람회가 24일을 시작으로 27일까지 4일간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창원의 대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GMB 코리아 주식회사, 우수 AMS 주식회사 등을 비롯해 국내 100여 개의 업체 및 기관, 단체가 참가했으며 해외 업체에서도 20여 곳이 참가해 명실상부한 국제 자동차 부품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전국 2위 규모의 자동차 부품 산업 집접단지인 경남에서 자동차 대체 AS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박람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이번 박람회는 중소부품업체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박람회 육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한국전통예절원은 25일 의창 평생교육센터에서 한국전통차 체험을 통한 한방차 강의 및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전통차 체험반은 한방차의 효능과 생활차 실습, 예절 교육의 일환으로 올바른 절하는 법, 차의 종류와 효능, 다식 만들기, 다화와 다시 교육 과정으로 이뤄졌으며 한방차 실습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로움을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매주 차시나 현대시 한 편을 감상함으로써 정서를 풍요롭게 하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차 한 잔의 여유로움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거제시 둔덕면은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꽃이 말라 죽거나 자라지 않아 내달 2일 개막을 앞둔 둔덕 청막꽃들 축제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축제준비위원회는 빙하리 들판 16헥타르와 20km에 이르는 도로의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등의 물주기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마산 야구장 내 매점 조리용 램프에서 일회용 부탄가스통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과 이용객 등 8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지역 내 음식점의 가격을 낮추고 위생 등을 믿을 수 있는 보증 음식점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로 보증 음식점이 기준을 어겨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가 음식값을 보증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오는 2018년까지 욕지면 천왕산 일원에 관광용 모노레일을 설치합니다. 이번 사업은 욕지 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모노레일과 휴게시설 등을 함께 설치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28일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제8회 고성군숲의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를 개최합니다. 수영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대회는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생부와 일반부 등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27일 마산 종합운동장 앞 가로수길에서 마산 길마켓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재활용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중고 벼룩시장, 고장난 물건 수리센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영 성동 조선해양은 지난 24일 15만 8천 톤급 원유 운반선 2척의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노르딕스타와 노르딕스 페이스호로 각각 이름 붙여진 원유 운반선들은 성동조선이 독자 설계한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선박으로 설계됐으며 이번 명명식으로 조선업 불황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25일부터 3일간 창원 세기볼링장에서 제2회 경상남도 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볼링 대회를 개최합니다. 장애인 체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와 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마산의원군은 이번 운영으로 거래가격 허위 신고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의 간편한 신고를 가능토록 해 잘못된 부동산 거래를 줄일 계획입니다. 제55회 한산 대첩축제 노젓기 대회에서 준우승한 도산면 선수단은 지난 24일 통영시청을 방문해 인재육성기금을 기탁했습니다. 선수단은 우승 시상금을 뜻깊게 쓰고자 기탁하게 됐으며 기탁된 기금은 지역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